오전 11시에 비행기 편으로 부산에 갔다가 오후 5시쯤 대구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공항에서 자동차를 타고 대구의 지사 사무실로 와보니 대부분의 정부 강요들이 모여 있었다. 거기엔 조병옥 내무장관과 김한란도 있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정부를 부산으로 옮겨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곧 이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우선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진해로 갔다가 아침 대구로 돌아온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던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 발표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관저로 돌아와 보니 이번에는 공보처장 이철원의 사표를 가지고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김한란을 임명했다. 지사 관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이 대통령은 진해로 떠나기 위해 공항으로 나갔다. 노블 참사관이 공항까지 안내했다. 공항엔 C-47 비행기 한 대가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구에서 먼지와 폭염에 시달리다 이곳에 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 몸이 둥둥 날아갈 것만 같았다. 밤에는 마산 근처에서 총격전이 들기까지 했으나 하루 종일 강행군을 하느라 몸이 녹초가 되어서 오래간만에 단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이다. 8월 18일 이 대통령은 공군의 김정열 장군을 불러서 대구로 떠날 비행기를 대기시키라고 명령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 45분 진해를 출발 전투기 2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30분 후 대구에 도착한다. 이 대통령의 이번 여행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비밀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구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갔는데 지프를 이용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신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이 탔던 비행기를 주선한 김 장군을 몹시 꾸짖었다. 대통령이 타기에는 비행기가 너무 낡았고 안정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비행기를 엄호했던 2대의 전투기들은 전선의 출격 임무를 맡고 있었던 전투기들이었던 것이다. 이 전투기들은 비행기가 대구에 착륙하자 공항 상공을 몇 번 돌고 나서 곧장 전선으로 날아갔다. 대구에 도착해보니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정부를 옮긴다는 결정은 대통령이 대구로 돌아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돼 있었는데 대통령이 진해로 내려간 사이에 내무부 장관 조병옥이 발표를 해버렸던 것이다. 이 발표가 나자 대구 시민들은 온통 아우성을 쳤다. 서로 앞다퉈 대구를 빠져나가고 야단들이었다. 대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큰 길은 완전히 사람들로 뒤덮여 있었다. 이 대통령은 잠시나마 대구를 떠났던 것을 몹시 후회했다. 그러면서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할 성명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2시에 무처대사와 함께 진해로 떠났다. 무처대사는 부산으로 가려던 참이었던 것이다. 포항 지역의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렸다. 외관 쪽도 비교적 안정을 되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대구 공항 근처엔 계속 포탄이 날아들어 적지 않은 사상자를 내고 있었다. 이날 저녁 진해 해군 통제부의 김대령은 해군이 통영에 상륙한 후 고속 초계정을 동원해서 반대편에 있는 조그만 섬을 공격했다고 보고했다. 인민군들이 통영을 폭격하기 위해서 그곳 언덕 위에 포대를 설치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대통령은 아군 측의 반격이 너무 약하게 그리고 너무 늦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몹시 화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인민군들에게 직접 타격을 주지 않고 적이 재차 공격하도록 무작정 기다리는 작전을 쓴다면 그 사이에 적은 남한에 있는 인력을 강제로 동원해서 우리 국군 측에 대항해서 싸우도록 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었다. 이미 의용군으로 강제에 동원된 서울의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국군 포로로 잡혀오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소령이 와서 미군은 당분간 더 이상 진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군들은 크리스마스 때까지 서울을 탈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수개월 내로 서울이 탈환될 것이라는 이야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크게 화를 냈다.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겨울철에 어떻게 들판에서 노숙할 것이며 식량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화를 냈던 것이다. 서울 시민은 물론이고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국민들이 그들이 가진 모든 채물과 식량을 공산주의자들에게 강탈한다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은 최소한 9월 중 이전까지는 인민군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기대했다. 그렇지 않으면 중공군 증원부대가 투입돼서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이 뻔한 노릇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미 중공군은 이 전쟁에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북한 계리군 병력은 얼마 남지 않은 것이었다. 한국인을 돕기 위해서 파병된 어떤 흑인 병사들은 왜 한국인들은 같은 종족, 같은 형제끼리 서로 촛불을 겨누며 싸우느냐고 질문하곤 했다. 그들은 한국인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모든 파괴 행위도 방지할 수 있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 이 전쟁에서는 아무도 승리할 수 없을 것이며 오직 이 강토만이 파괴될 뿐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날 밤 이승만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했다. 대통령 도쿄에 있는 мя가도 사령관에게 직접 찾아가 모종의 탐판을 지으려고 결심한 것이다. 결심을 굳힌 이 대통령은 부산에 내려가 무초 대사에게 도쿄행 항공편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해서 아침에 떠나 мя가도 장군과 회담한 후 아무도 모르게 돌아올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의장대 사열 등 모든 공식 행사가 없을 것은 물론 19일 이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진해에서 부산으로 가려던 계획은 비행기가 준비되지 않아서 큰 차질을 빚었다. 게다가 부산 근교 김해 공장에서 공항에서 부산 시내까지 도로상 이정이 모두 나쁘다고 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조그만 배를 타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날씨가 아주 청명해서 선박 여행은 그대로 견딜만 했다. 다만 조류와 바람 탓에 당초 계획보다 약간 늦어져 정오가 되어서야 부산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을 찾아온 무초대사는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아졌다고 전하면서 대통령이 요청 내용을 곧 мя가도 사령관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한다. 대통령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첫째, 모든 한국군에게 즉시 무기를 공급할 것. 두 번째, 가능한 조속히 북진을 개시할 것. 세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대구를 사수할 것 등을 3개항이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대구를 포기하게 되면 국민들이 사기가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것이며 부산도 지키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부산항에 내려서 6km 올라간 사이에 배 안에서 이 프란체스카 여사는 대통령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 사이에 경남지사 부인과 이기붕 부인 박마리 여사도 꽃과 포도 꾸러미를 들고 프란체스카를 찾아왔다. 한참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시 30분쯤 이 대통령이 돌아왔다. 다시 뱃머리로 돌려서 3시간 후에 진해로 돌아왔다. 노블 참사관이 진해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막 대구에서 내려온 길이라고 했다. 미국 대사관은 한국 정부가 있는 곳에 항상 같이 있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노블 참사관이 항상 곁에 있도록 배치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요일인 20일에 대구로 비행하겠다고 미국 측에 통보를 했다. 8월 20일 아침 김대링이 와서 날씨가 비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대구 쪽에 구름이 너무 깔려서 비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대통령은 해군 병원을 방문, 통영전투에서 부상하여 치료 중인 부상자들을 위로했다. 다행히도 중선자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곧 회복될 것이라는 병원 측의 보고였다. 이 대통령은 또 인민군으로부터 노획한 무기들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때 북괴군 장교 한 명이 끌려왔다. 이 장교는 부하들이 싸우기를 싫어한다고 3명의 부하를 직결 처분했다가 도리어 자신의 부하들로부터 실컷 두들겨 맞은 모양이었다. 이들은 모든 탄약이 동이 났기 때문에 투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모든 보급이 끊어져 식량마다 다 떨어진 비참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참사관에게 무초대사에게 전을 걸어 월요일 아침에 대구로 가겠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 오후 7시 해수소령 노블 참사관 김대령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6일 밤 경기도를 떠나온 뒤 처음으로 부엌 같은 집에서 식사를 했던 것이다. 다행히도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는 아군 측이 장거리 포를 쏘아대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란체스카는 어젯밤에 다시금 악몽에 시달렸다. 총격 전소리가
몇 분 간격으로 계속 울리는 바람에 자정에 이후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이다. 김대령은 통영에 있는 국군들이 탄약을 수상해 줘야 한다면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 해수 소령은 그들로부터 지원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통영으로 날아갔으나 그는 지원을 해줄 무기가 어느 곳에도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해수 소령은 할 수 없이 킨 장군에게 그 지역 책임자가 누구냐고 문의했다. 그러나 킨 장군은 그곳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이때 김대령이 킨 장군에게 10,000명을 한반도에서 처주시키라는 명령을 부산으로부터 받았노라고 했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종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